장을 바꾸고 싶다면 먹는 것부터 바꾸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유산균을 먹어야 하나요? 어떤 영양제가 좋을까요? 하지만 저는 항상 먼저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장 건강은요,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장이 매일 만나는 것은 약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의 장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요? 예전에는요, 장질환이 주로 중년 이후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0, 30대에서도 정말 과민성 대장증, 또 만성비염띠, 장염, 부부팽만 같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젊은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장 환경이 예전과 크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은 음식, 스트레스, 수면, 생활 리듬 이 모든 영향을 장이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가장 먼저 반한 장기가 바로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을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장은요, 단순히 음식만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면역 시스템의 약 한 70%가 장에 존재합니다. 또 장에는 장내 미생물,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존재합니다. 이 미생물들이 또 우리 몸의 면역도 조절해주고 염증도 조절해주고 대사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장이 무너지면 몸 전체 건강이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의학에서는 장내 미생물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소화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 저널 중 하나인 네이처 리뷰즈 게스트로 엔터롤리지라고 하는 이런 연구에서도요, 장내 미생물과 그 면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깊은 연관성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면역, 대사,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의 핵심 기관. 장이 나빠지는, 특히 젊은 사람이 장이 나빠지는 5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요 5가지 정도입니다. 이 첫 번째가 이 초가공식품 음식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이런 음식들은 우리 장의 긴장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채소와 통곡물 섭취가 줄어들면서 장내에 있는 유익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세 번째는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건데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 스트레스는 장 운동과 장내 미생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수면 부족이에요. 잠은 자는데 숙면을 못 취하는 것들, 이런 것도 수면 부족입니다. 결국 이 수면은 장내 미생물 균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야식하고 나서 수면 부족은 정말 장 건강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항생제와 약물 사용이 너무 증가하고 있다는 거. 항생제는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균도 함께 줄입니다. 그래서 약물 과다 복용은 병은 조금 개선될지 몰라도 장내 환경이 무너지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학에서는 장을 어떤 면역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안정되고 염증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에서는 장을 회복하는 것을 치유의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식 식사, 발효식품, 충분한 수분,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같은 이런 생활 습관이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장이 좋아지면 몸 전체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먼저 피부가 먼저 좋아요. 다음에 면역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좋아집니다. 심지어요,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장을 몸 건강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입니다. 장은 면역의 중심이고 대사의 중심이고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바꾸고 싶다면 장을 먼저 살려야 한다. 그리고 장이 좋아지는 순간 몸 안에 있던 100명의 의사들이 모두 일어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망가진 장을 살리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하여튼 장이 나쁜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요, 식습관 변화와 스트레스 문제 때문인데요. 가공식품이 증가하고 패스트푸드 늘어나고 혈당 섭취 증가하고 식이섬유 부족, 이 증상들입니다. 특히 식습관다. 이런 식습관은 결국 장내의 미생물 균형을 먼저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부패균을 늘려주는 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을 바꾸고 싶다면 먹는 것부터 바꾸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유산균을 먹어야 하나요? 어떤 영양제가 좋을까요? 하지만 저는 항상 먼저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장 건강은요,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장이 매일 만나는 것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에는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파로비오생 면역을 조절해주고 염증도 조절해주고 영양소 흡수를 또 조절해줍니다. 또 장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미생물을 일리는 것입니다. 미생물의 다양성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장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식단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결정한다. 세계적인 미생물학 저널이죠.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이 연구에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염증을 낮춘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가 장내 생태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먼저 권하는 5가지 음식 기준이 있습니다. 장에 좋은 거. 첫 번째가 저는 생채소입니다. 생채소. 이건 장내 미생물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먹이. 생채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이 먹고 사는 먹이라는 거예요. 생채소 속에 있는 그 식이섬유, 또 비타민, 그 미네랄, 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갈 때 장내 미생물이 제일 활기 있게 먹습니다. 장은 채소를 먹는 순간 바로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발화생현미입니다. 이것은 장의 리듬을 만드는 음식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현미를 발화시키면요, 효소가 훨씬 더 많이 살아나게 돼요. 소화가 훨씬 더 또 쉬워지고 장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요거 오래 씹게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이 씹는 행위 자체가 장의 리듬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좋은 균을 넣어주는 것이죠. 김치, 된장, 청국자, 낫또, 이런 자연식품 음식들은 장에 좋은 균을 직접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장 환경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발효식품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과일입니다. 그중에서 생과일입니다. 특히 사과, 베리류 같은 이런 과일들은 식이섬유, 수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해독도 시켜주고 염증을 낮추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하고도 조금은 좀 관련이 있지만,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공복 시간과 수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장해복의 어떤 시간과 리듬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워주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공복 상태에서는 장이 쉬게 되고 장의표 스스로 정리하고 장이 회복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또 그때 물을 먹는 것은 또 노폐물도 배출해주고 장 운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잘 먹는 거, 잘 비우는 거, 이것이 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당근의 살을 깨우는 이 자연의 약을 제일 먼저 음식부터 봅니다. 100년 전부터 이어진 이런 여러 가지 식사법도 결론은 딱 똑같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음식이 장을 살린다는 겁니다. 가공되지 않는 음식,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 이것이 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확실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장이 좋아지면 삶이 좋아집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면역이 좋아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심지어 기분까지 다 좋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장을 건강의 시작점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바꾸는 방법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식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장은 먹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돈 없어서 암 치료 못 받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인제 암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 뭐 그 안에는 CEO 같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뭐 다양한 직업군을 갖고 계시는데 그 안에는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지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결과는 돈이 치유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치료법이 어떤 걸 더 먹었다고 그래서 막 더 오래 살고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치료법이 문제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자연 치유를 더 잘하세요. 그래서 치유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경우가 제가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돈이 없거나 해서 '내가 조련 치료를 못 받아서 병이 안 좋다, 안 좋아진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조금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음식을 바꾸자는 건데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영양제 먹고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연식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느냐가 이 음식 치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마음입니다.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돈하고 전혀 관계없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심리치료 가서 막 돈 주고 막 비싼 돈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경험한 바로는 암을 갖고 있고 내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미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자신에게 상냥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은 계속 집착합니다. 뭔가를 막 돈을 주어서 저 사람한테 막 좋은 치료를 받아 내가 좋아지겠다는 그런 집착이죠. 이걸 내려놓는 것이 마음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돈이 없을수록 이것도 마찬가지 치유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습관 문제입니다. 하루의 삶의 습관이죠. 리듬인데요. 잠 좀 일찍 자면 돼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유튜브 쳐다보고 뭐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밤새도록 유튜브 보면서 자기 치유하는 방법을 막 찾아갑니다. 이건 지식적인 거예요. 계속 긴장을 만듭니다. 그 긴장을 내려놓을 때 우리 몸의 치유가 시작돼요. 이거 돈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그리고 인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제가 꼭 강조해 드리는데 암 환자들을 보통 보면 손발 차갑고요. 아랫배도 차갑습니다. 그리고 몸의 온도가 불균형해요. 그래서 위로 열이 막 난다든가 손발이 막 뜨겁다든가. 근데 어딘가는 또 차갑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진 것이 이 순환이 문제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이 혈액순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어서 개선되는 경우는 없어요. 대신 내 몸을 모세혈관을 살려주는 이런 루틴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 루틴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때는 꼭 누군가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병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돈 주고 그것까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 한 명만 데리고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은 바로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을 바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주변에 한 사람의 친구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가족 중에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네 가지 방법 전부 경제적인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암을 치료하는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경제적이고 좋은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내가 터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다 돼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5%예요, 5%. 총 비용의 5%입니다. 그것도 없으면은 우리가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없으면은 또 지원까지 다 해주는 제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막 암이라는 병 자체를 정말 이렇게 치료하기 힘든 병, 죽을지도 모른다는 병, 항상 긴장하고 이렇게 치료를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되는 분은 이런 긴장에서 자신을 얼마나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이게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보면 이게 원래 잘 돼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뒤에 후천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뭐 이렇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이런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터득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습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의 차이는 그런 삶의 태도, 삶에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치유의 핵심이죠. 저한테 오는 분 중에 정말 말기한 1개월 남은 분도 있었거든요. 그분은 1개월 남았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막 불안과 두려움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남아있는 이 삶을 지금 내가 굳이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하고 나는 편안하게 이렇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던 분인데 이분은 정말 너무 잘 프로그램에 잘 익숙하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어떤 건전한 신념을 하는데 '그래 내일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오늘 긴장되면서 살아야 돼. 오늘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전화하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 전화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직접 전화도 하고 했던 분이었는데 이분 결국 물론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2개월 정도 지나서 여행을 가셨어요.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2개월 정도를 편안하게 사시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이렇게 생활을 지내면서 2개월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부인하고 같이 여행을 한번 다니시고 나서 돌아오셔서 그리고 나서 한 1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운명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의 암에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고 또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근데 만약 이분이 조금 느낌은 이분이 6개월 전에만 저하고 좀 만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암이 낫는다고 하는 특정 치료 믿을 수 있나요? 결국 삶의 태도가 뭔가를 해서 막 더 열심히 해서 막 이렇게 치유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뭔가를 막 해야 되고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뭐 이런 얘기들 뭐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비타민 C 고영양요법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통계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고 효과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건보험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치료법으로 의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의학을 맴도는 것은 결국 이것은 전부 자기네 삶의 태도하고 관련돼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주셔도 돼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걸 못해도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은 해도 문제입니다. 네, 그런 태도보다는 하루를 살아가는 내 전체의 어떤 생활의 어떤 습관들 그리고 특히 이 정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서적인 문제가 왔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죠. 자책감이 올라오고 죄책감이 올라오고 막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자기를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키워나가게 되면은 그런 거에 그런 물질적인 거에 집착하지 자연스럽게 않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물질적으로 그냥 집착하게 돼 있어요. 치료가 안 되는데 알면서도 더 막 무슨 좋은 지식이 있지 않는가 막 하면서 우리가 자꾸 막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되죠. 가능하시면 스스로 자신에게 상냥할 수 있는 방법들,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아마 터득하시는 것이 암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것도 하나의 의학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신한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